지금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 자유로 쪽을 이용을 해서 출판단지까지 가는 경로로 해가지고 이 차량의 고속주행 연비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일단 고속으로 정속주행할 때는 배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엔진의 힘에 의존해서 거의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고속주행 연비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도 엔진이 내는 연비 성능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테스트가 될 건데요. 실제 어느 정도 연비를 기록할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가 지금 연비 미터를 다시 리셋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중간에 촬영 준비를 하면서 정차를 좀 오랫동안 해서 현재 이 에코 드라이빙 수치는 8칸 중에 딱 절반인 4칸까지 떨어졌는데요. 정속 주행할 때에도 크게 연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교통 흐름에 맞춰서 제한 속도 근처에서 일단 주행을 해보는 그런 패턴으로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연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그 1.6 신형 카파 엔진, GDI 직분사 엔진과 그리고 6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된 하이브리드 구동계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는 이 차량이 최초로 직분사 휘발유 엔진과 듀얼 클러치와 모터를 병렬식으로 연결한 타입이다 라고 해서 이 아이오닉만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6단 미션 중에서 현재 속도가 80km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재밌게도 아직 6단 기어가 물리지 않고 5단 기어에 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듀얼 클러치가 뛰어난 직결감과 빠른 변속, 그리고 또 변속 시에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니까 변속 충격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아이오닉에 들어가 있는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요, 직결감 그리고 굉장히 빠른 변속 시간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부드러운 그 변속 질감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속이 될 때에도 웬만해서는 지금 기어가 다음 단을 올라탔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아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변속 시간 면에서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다가 놓고 수동 변속을 했을 때에도 약간의 변속 지연이 좀 생기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성능 자체가 완전한 스포츠카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태생은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트랜스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더 만족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스포츠 모드에서라도 조금 더 빠른 변속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변속 프로그램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90km까지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기어를 5단을 끝까지 물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 시프팅 프로그래밍인지 아니면은 지금 배터리를 충전을 좀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6단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5단 기어에 물려있는 상태예요.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속도를 웬만큼 올려도 지금 시속 100km 가까이 갔는데 이제 6단에 들어갔네요. 자, 지금 계속 5단을 물고 달렸기 때문에 연비가 보시다시피 리셋하고 나서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터리가 충전은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6단 기어가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연비가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평균 연비는 리터당 15 정도가 조금 못 미치고 있지만요, 순간 연비 게이지는 지금 제 계기판 앞에 순간 연비가 나오고 있는데, 순간 연비는 현재 리터당 20km 정도 아니면 그 조금 더 이상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선에서 계속 정속주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로를 하나 오른쪽으로 옮겨서 제한속도에 맞춰서 정속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추가적으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공조장치를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히터도 다 켜져 있고, 그리고 시트 열선도 작동 중이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도 다 작동을 하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온도가 아침에 처음 촬영 시작할 때는 영하 10도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영하 3도 정도, 그래도 좀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아마 배터리의 성능이 평상시 기온보다는 제대로 좀 발현되기 어려운 좀 불리한 조건인 거를 감안을 하고 일단 오늘 연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9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측에서는 시속 90 정도에서도 상황이 맞는다고 한다면 완전한 전기 모드,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스로틀 궤도량을 거의 한 5% 이내로만 쓰고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EV 모드로 아직 전환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휘발유 엔진이 돌면서 주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휘발유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순간 연비는 리터당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흐름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EV 모드로 들어왔네요. 이제 엔진은 지금 멈춰 있고 완전한 전기의 힘으로만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는 시속 82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왕 EV 모드가 들어왔으니까 EV 모드로 얼마나 오랫동안 갈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엔진은 멈춰있기 때문에 실제 주행 소음은 거의 풍절음보다는 타이어가 구르는 이 타이어 노면 소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주변에 다른 차들이 지나갈 때는 타 차량에서 나고 있는 풍절음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현재 계속 완전한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EV 모드가 작동 중일 때는 계기판 우측 하단부에 EV라고 녹색으로 아이콘이 점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비클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엔진은 완전히 잠을 자고요. 그리고 그동안 충전해놨던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의 힘으로만 모터를 구동해서 달리게 되고, 이 차는 6단 듀얼 클러치에 물려 있는데 실제로 이 모터도 저 6단 변속기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의 회전수로만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각 단별로 물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고속에서의 EV 모드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듀얼 클러치 모드의 이 전기 모터 주행 상태가 현재 주행 상태입니다. 자, EV에만 의존을 하다가 지금 막 엔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마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 EV 모드가 해제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완전한 EV 모드로만 지금 약 2분 조금 안 되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80km로 2분 조금 안 되게 달렸으니까 주행거리로는 한 2km, 2.5km 정도를 지금 완전한 EV 모드로 달린 셈이 되겠네요. 일단 엔진은 다시 시동이 됐고 지금은 계속 이제 엔진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엔진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 연비는 리터당 18, 19,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엔진의 힘으로만 갈 때에도 리터당 20, 2, 3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카파 엔진의 효율성 자체만 놓고 봐도 정속주행 기준으로는 연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터 힘은 전혀 빌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애킨슨 사이클이 적용되어 있는 1.6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105마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력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거의 뭐 10년 전에 나왔던 현대 1.5 엔진들이 내는 그런 출력 수준이긴 합니다만, 애킨슨 사이클의 특성상 그 배기 사이클을 좀 길게 하고 환경 로스가 적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만 돌릴 때에도 일단 연비 부분을 최대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엔진이고요. 이 현대 쪽은 이 엔진의 열 효율성이 40% 정도 달한다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통상적인 내연기관보다 그래도 10% 이상 정도 더 높은 열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주행 중에 확인해본 연비는 어쨌든 리터당 20km를 넘어가고 있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배터리에 힘이 꼭 들어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연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 누적 연비는 현재 리터당 20.3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EV 모드가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기 숫자가 더 올라가겠지만 아마 지금 상태로 휘발유 엔진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누적 연비는 아마 20에서 21 사이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이 에코 드라이빙 모드는 8칸 중에 지금 7칸까지 다시 올라갔네요. 8칸을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서울을 출발해서 일산의 파주의 출판단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고속 주행 시에는 내연기관의 힘으로만 거의 주행을 해서 왔고요. 그 당시에 연비는 약 21.5에서 7 정도 마크를 했었고, 지금 출판단지 안에 들어와서 EV 모드까지 가세가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비가 거의 리터당 23km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시내에서 막히는 구간보다 지금 정속 고속 구간에서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온 형태가 됐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크게 스피드에 욕심을 내지 않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연비를 일단 보여드렸고요. 고속 연비는 22.9 그리고 또 시내 연비는 아까 20.5 정도를 마크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EV 모드로만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까지의 가속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아마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그런 테스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가 강제적으로 배터리를 약간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P에다가 놓고 가속 페달을 조금 살짝 밟아서 강제적으로 지금 충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달 떼면 바로 다시 엔진이 꺼지고 EV 모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이 전기를 끌어내 쓰는 거는 운전자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전기를 충전하는 거는 별도의 모드가 지금 따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궁여지책으로 일단 찾아낸 방법으로 일단 충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이제 조금 50% 이상으로 충전이 됐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EV 모드로 들어왔고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오닉의 계기판 왼쪽 부분에 에코 게이지가 있는데요. 에코 게이지에서 아래 칸이 2칸 정도 차면 보통 엔진의 시동이 걸리거나 말거나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에코 칸이 1칸 정도 차는 정도의 가속 페달을 유지하면 EV 상태로 계속 차량을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km를 돌파를 했고요. 기어는 3단에 걸려 있습니다. 자, 굉장히 느리지만 아주 스릴 넘치는 주행인데요. 자, 시속 50 정도에 도달을 해 가고요. 기어는 4단입니다. 오로지 모터의 힘으로만 지금 가속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4단에서 60km까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은 오르막이 나왔습니다만 EV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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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네. 자, 일단 계측은 완료가 됐습니다. 71초. 굉장한 끈기와 노력 끝에 얻은 수치인데요. 조금만 더 빨리 가속을 하려고 하면 바로 엔진이 개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가속 성능 테스트의 수치는 아닐 겁니다만 일단 EV 모드로만 가속 성능을 테스트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또 향후에
다른 차종들과의 비교할 때 데이터로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엔진과 모터의 힘을 동시에 빌려서 다시 제로 100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시스템 총 출력을 활용해서 가장 빠르게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고요. 변속은 수동이 아닌 자동입니다. 출발합니다. 살짝 휠스핀이 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60km 돌파했고 3단. 자, 3단에서 100km 하네요. 자, 지금 기록은 11초대 초반 중반 정도의 기록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가속 테스트를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그 배터리의 충전 양에 따라서 또 약간 이 가속력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터가 아마 파워를 지원하는 그 출력에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가장 빠를 때 기준으로는 10.4초까지 이 계측기상에 찍힌 것을 확인했었고, 여러 번 반복할 때에는 평균적으로는 약 11초 정도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굳이 뭐 하이브리드 연비 때문에 타는데 퍼포먼스 뭐 하려고 보느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연비가 좋으면서 주행 성능도 뛰어난 그런 디젤 파워트레인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이오닉을 통해서 현대도 지금 펀 투 드라이브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약간 스피디한 주행을 원하는 그런 운전자분들에게도 이 차가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디젤 차량만큼 주행 실력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이라고 한다면은 1600cc 이 휘발유 엔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속 성능이다 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오닉의 급속 충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급제동 테스트라고도 부르죠.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풀 브레이킹으로 해서 완전 정지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제동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을 해서 일단 속도를 시속 100으로 맞춰놓고요. 자, 평지 구간에서 급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네, 3.2초에 제동거리가 42.8m가 나왔습니다. 지금 두 차례 정도 해봤는데 성능은 균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m 초반대, 42m대 기록이 나오고 있고, 제동 시간도 3.1초, 3.2초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인 2명이 탑승을 해 있고 촬영 장비가 가득 실린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평균보다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수치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아이오닉의 타이어는 그립력이 굉장히 좋은 타이어가 들어갔다기보다는 그 구름 저항이 낮은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미슐린의 에너지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드웨어는 500에 달할 정도로 사실 컴파운드가 굉장히 좀 딱딱한 편인데요, 그런 타이어를 달고도 이런 제동 성능을 냈다는 거는 일단 급박한 상황에서 차량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흔들림 없이 멈추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